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그렇게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앤 카트리넥 사건, 두 모자의 미스터리한 죽음. 199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리하이 밸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6세의 조앤 카트리넥과 그녀의 3달 된 아들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부검 결과 조앤은 얼굴에 총을 맞고 두개골에 여러 번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역시 목이 졸렸거나 방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랜 조사 끝에 용의자의 이름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두 모자가 잔혹하게 살해되었을까요? 1994년 12월 15일 조앤 카트리넥은 3달 된 아들 알렉스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두 모자가 오지 않자 조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조앤의 남편 앤드류 카트리넥은 펜실베이니아주 리하이 밸리 카타사우카에 있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집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고 유선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으며 조앤의 핸드백과 아들의 기저귀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집과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고 앤드류는 아내와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조앤의 차를 집 뒤편 골목이 아닌 다른 주차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고 차량에선 조앤의 것이 아닌 긴 금발 머리카락 6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는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고 DNA 검사 결과 이는 조앤이나 아들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앤드류에게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앤드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으며 실종 전 조앤에게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앤드류는 사건 당일 직장에서 동료들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용의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날 동안 경찰과 관계 당국은 조앤과 아들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앤의 신용카드도 사용 흔적이 없어 지인들은 두 모자에게 최악의 일이 발생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경찰은 리하이 밸리 헤이델베르그의 숲에서 조앤과 아들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아기의 젖병과 기저귀 가방도 있었으며 여기서도 차 안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더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조앤은 얼굴에 총상을 입었고 두개골은 여러 차례 강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목이 졸리거나 방치되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앤의 시계와 보석은 그대로였기에 경찰은 강도 살인이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조앤의 집에서 약 80km 떨어진 사람의 왕래가 드문 오솔길 근처 외진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앤과 아들의 잔혹한 죽음은 리하이 밸리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남편 앤드류는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에 깊이 빠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매진했고 조사 과정에서 앤드류 카트린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류의 전 여자친구는 패트리샤 로러로 사건 발생 장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사건 발생 3일 전 패트리샤가 조앤과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이를 아내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패트리샤의 신변을 파악하며 그녀와 앤드류가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1989년에 헤어진 후 그녀가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하여 결혼했으나 리하이 밸리로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고 패트리샤는 사건 당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앤드류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조인이 실종되기 3일 전에 있었던 전화통화에 대해 질문을 받자마자 패트리샤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역시 패트리샤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샤의 머리카락은 갈색이었으며
피해자의 차량과 시신 발견 현장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난관에 봉착하자 수사관들은 사망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신 주변에 있는 파리가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상태임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시신이 최소 51일 전부터 그곳에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토대로 패트리샤의 통화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그녀가 거의 매일 장거리 전화를 걸었지만 1994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는 조앤이 실종된 시점에 패트리샤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패트리샤의 알리바이를 세밀히 조사한 결과 경찰은 그녀가 조앤과 아들이 실종된 밤에 술집에 있었다는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집 관리자에 따르면 그 술집은 고객 명단 작성을 요구했지만 그날 밤 패트리샤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에게 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전 남자친구는 5.6mm 구경의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한번 발사하면 탄환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부검 결과 조앤은 얼굴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두개골에 여러 번 강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관은 첫 발사 후 총이 걸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이 다른 방식으로 살해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리샤 로러와 조앤 카트리넥 및 그녀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범인 사이에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으나 패트리샤의 갈색 머리가 피해자의 차량과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후 패트리샤가 머리카락을 염색하여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앤 실종 이전의 패트리샤 사진을 비밀리에 확보하려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1994년 12월 4일에 열린 승마대회에서 촬영된 패트리샤의 사진을 확보했으며 예상대로 당시 패트리샤의 머리카락은 금발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머리카락 샘플과 패트리샤의 머리카락을 대조했고 두 샘플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은 패트리샤가 분명히 피해자의 차량과 현장에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실종 3일 전 패트리샤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앤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해당 통화 기록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집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샤는 조앤의 남편을 만나려 했으나 전화를 받은 조앤과 언쟁이 벌어졌고 이에 격분한 패트리샤는 1994년 12월 15일 두 모자가 쇼핑을 떠나려는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선 패트리샤는 문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전화선을 끊은 후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 태워 외딴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앤의 머리를 9번이나 때리고 얼굴에 총을 쐈습니다. 조앤의 아들은 목이 졸리거나 방치된 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패트리샤는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염색했습니다. 한 달간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약 200개의 증거물을 검토하고 100명에 가까운 증인을 청취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2개의 머리카락 샘플에 대한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6시간의 평의 후 1998년 3월 6일 배심원단은 패트리샤가 구전 애인의 아내 조앤 카트리넥과 아들 알렉스 카트리넥을 납치 및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납치 혐의로는 10티 20년형, 살인 혐의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패트리샤 로러는 법정에서 격렬히 울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배심원단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패트리샤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